긴급하게 베트남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의 출입국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개정된 내용 중에 비자 관련된 부분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비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비자란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해주는 허가서입니다. 보통 거주 가능한 기간 등이 적혀있는 작은 종이를 여권에 붙여줍니다. 여기서 여권이란 정부가 발행해주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보시면 되지요. 예를 들어 베트남 관광비자 3개월을 받았으면 베트남에서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은 비자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정책을 유지하였지만 포스트 차이나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해외 수많은 관광객 등을 유입시켰습니다. 작년에 1,800만 명, 한국인 420만 명이 방문하여 4조 원을 소비하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유입된 장단기 거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베트남 정부는 많은 관광객을 무작위로 받아들였으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 있는 외국인들만 걸러 남기고 다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논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관광비자 3개월을 연장하며 장단기로 거주해왔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까지 약 25만 명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비자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고 매달 연장을 해야 한다는 개정된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베트남에 관광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많은 수는 해외에서 달러를 송금받아 생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폭넓은 소비로 인하여 분명 베트남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수만 명이 거주하는 한인촌과 신규 외국인 집단 거주촌 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서 베트남으로 대부분 송금해버리는 불법 체류자 베트남인 보자는 훨씬 더 베트남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개정된 비자 정책을 내놓았으니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한 수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이 비자 등을 이용하여 베트남 역대급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최대 경제 특구 도시인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호찌민에는 약 3만 명으로 이뤄진 거대 한인촌이 있습니다. 이 한인촌에는 비자 및 현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약 120만 달러 하나로 15억에 해당하는 현금과 수십 개의 여권을 들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대행업체의 대표는 조선족이었으며 결국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의 사기 피해 금액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관광 비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연장하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비자 관련 정보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분명 있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나 직장인 등을 제외하고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정책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바뀐 비자 정책에 따르면 베트남에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는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갑작스런 상용 비자 단속으로 영구 추방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인들이 속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다가 오히려 사기까지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상용 비자 자체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방법인 것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상용 비자가 위험한 가운데 유일하게 합법적인 통로인 관광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은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매달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닥쳐 있으며 큰 비자 대행 업체가 사기까지 치고 도망간 상황에서 비자 발급을 위하여 다른 대행 업체에 비자를 일주일 이상 맡기는 것은 분명 더 큰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 초조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영권을 넘겨주고 비자 연장을 해야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민들은 박힌 정책에 대하여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로 몇 개국을 제외하고 다 갈 수 있으며 여권 한 개당 약 3,000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뀐 비자 정책에서 더 주목하여야 할 것은 장기 관광객은 쫓아내고 단기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며칠간 관광 와서 2019년처럼 수조 원씩 베트남에 현금을 써주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베트남에 돈 쓰고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더 있고 싶으면 베트남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세요. 그냥 기존 거주하는 교민들은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신규 비자 정책에 따르자면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관광 비자를 매달 연장해야 합니다. 매달 연장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대행업체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여권을 가지고 도망갈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 내 정상적인 회사로 취직하여 노동비자를 발급받는다. 과연 베트남 거주하는 자영업자나 사업, 기타 등 여러 이유로 거주하는 교민들이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노동비자나 법인 설립 등을 도와준다고 하여 조선족이 수십억을 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상용비자, 즉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거주한다. 이 또한 실제 근무하는 소속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것만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만약 작년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이 된다면 추방당하거나 수천불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 투자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소규모 1억 5천만원 투자부터 시작하여 50억 규모의 거대 규모의 투자까지의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야 베트남의 검은 속내가 보이십니까? 15년 거주하는 교민의 입장에서 느낀 이 신규 비자 정책과 베트남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큰 돈 들고 베트남에 투자할 놈만 와라. 자질구레하게 작은 돈 쓰는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정된 비자 정책은 분명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형식적이며 부정부패가 많은 비자 발급에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그렇게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기사를 냈었는데 막상 까서 보니 그냥 또 사기당하고 기만당했다는 느낌만 듭니다. 당연히 베트남 내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를 연장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 분명 옳고 당연한 일이지만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여 타 관광 국가와 다르게 오히려 현지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외국인을 쫓아내려고 하며 수억부터 수십억 투자금을 들고 오는 외국인만 반긴다는 정책은 속이 보여도 너무 뻔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왜 베트남 정부가 관광 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선포했는지 그 정책들의 속내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이미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떠났으며 게다가 개정된 정책마저도 기존 거주 한국인들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추가로 사기꾼들마저 교민들 여권이나 대행 비용 등 수십억을 들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지요. 현재 베트남은 서로 총대를 겨누며 총성 없는 처절한 전쟁터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인은 나가라는 고단수 신규 비자 정책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주간 베트남 TV였습니다.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및 국내 브랜드 현황.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유통, 패션, FB의 국내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의 경우 2002년부터 K마켓이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한 개 지역에 진출해 베트남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마트로 자리 잡았다. 2018년의 매출액은 약 1160억 원 정도가 된다. 2006년에 호치민을 시작으로 다낭, 나트랑 등 14개 지역에 진출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2018년에는 28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롯데는 현재 베트남에 마트 14점, 백화점 2점을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나트랑 해변가의 골드코스트몰에 베트남 15번째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하롱에 건설되는 랜드마크에 입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베트남 부동산 기업인 BIM 랜드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롯데 사업장을 둘러보고 롯데마트 베트남 사업 확대를 주문하는 등 베트남 소매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BIM 랜드와 베트남 하롱시 해안지역인 후앙코 비에트에 건설되는 하롱무역센터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투자 계약서를 체결해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롱무역센터를 오는 2021년에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 투자금은 7,500억 베트남동으로 롯데마트는 2021년 완공과 함께 입점하며 롯데마트 하롱점은 베트남 하롱 마리나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한 외국계 쇼핑센터가 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앞으로 18개에 달하는 마트와 슈퍼마켓을 추가로 오픈해 2020년까지 베트남에서 모두 32개 매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마트의 경우 베트남에 2015년에 진출해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 2호점인 고밥점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점포 인력 300명 가운데 점장을 비롯해 직원 95% 이상을 현지인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이마트는 베트남의 오토바이 이용률이 80%가 넘는다는 특성에 맞게 오토바이 1,500대,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했다. 현지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조선호텔 베이커리 출신 제빵 명장이 베트남에서 1년간 근무하며 현지인의 입맛을 직접 맞춤형 빵을 개발하며 베트남 안착에 주력했다. 베트남 이마트는 전문 푸드홀과 키즈 스포츠 클럽, 잉글리시 클럽 등 베트남 현지에 없던 테마형 편의 시설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노력 끝에 2020년에는 2호점을 출점시킬 예정이며 향후 매장 수를 5에서 6개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 2019년 1,400억 원을 투자했고 2020년에는 1,700억 원, 2021년에는 1,500억 원 등 장기적으로 4,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세계 스타필드의 경우 대표적 휴양 레저 시설인 아쿠아필드가 베트남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세계건설은 베트남의 리조트 회사인 빈펄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2020년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인 나트랑과 푸꾸옥의 아쿠아필드를 선보이기로 했다. 빈펄 측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 및 쇼핑몰 등에도 아쿠아필드를 입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진출은 국내 협력회사들의 성장을 돕는 상생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다. 라겐락의 경우 2008년 호치민시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약 34억 원에 달했던 매출은 2018년 618억 원으로 18배 이상 뛰어오르며 10년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라겐락 전체 매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16년까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이 2017년 11.7% 그리고 2918년에는 14%를 돌파했다. 베트남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로열티가 높아 2012년부터 8년 연속 베트남 소비자가 신뢰하는 100대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8년 베트남에 진출한 라겐락은 중국에 이은 해외 전략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적용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2019년 6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이온몰 다프점 2층에 443제곱미터 규모의 자주 매장을 개점했다. 2014년 문을 연 이온몰 단푸점은 2019년 4월 신관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호치민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부상했다. 자주는 공격적인 자세로 곧바로 지난해 12월 7일 베트남 호치민의 2호점을 오픈, 베트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포문을 열었다. 이번에 오픈한 매장은 호치민 최고 상권인 동커이 중심에 위치한 빈컴센터 지하 2층에 120평 규모로 자리잡았다. 자주는 첫 매장인 이온몰 단푸점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자 2호점 개점 준비를 서둘렀다. 현재 1호점 방문객 수는 평일 500명, 주말 평균 1,000명으로 목표 매출 대비 120%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다.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초혼 연령과 경제 활동 연령대가 낮아 자주 매장을 찾는 주고객층의 90% 이상이 25에서 34세 여성이다. 구매력이 높고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 사이에서 자주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주가 자리한 빈컴센터 지하 2층은 글로벌 생활용품, 침구, 헬스케어, 키즈, 카페 및 서점 등이 입점돼 있는 라이프스타일 전문층으로 2030세대 주부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자주는 이들을 겨냥해 고품질의 주방 제품과 다양한 생활 소품, 유아동 패션과 식기류 등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했다. 베트남 기후를 고려한 선풍기, 자외선 차단 자파 및 의류와 최근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에어프라이어, 반려동물 용품 등이 주력 제품이다. 조인영 신세계 인터내셔널 JAJU 사업부장은 베트남 고객들은 구매력이 크고 라이프 스타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된 고품질의 상품과 현지 특화 제품 개발을 통해